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보시면 문제는요. 자, 물납에 대한 거 작년 기출문제 하나 또 좀 보고 가야죠. 아이고, 말씀하시죠. 94번 문제 잠깐 한번 봅니다. 작년 28회 기출이 돼가지고요. 독립한 문제로 물납, 작년에도 물납 분할납부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고 예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재산세든 종부세든 양도소득세든 물납에 관한 내용이, 자, 분할납부 관한 내용이 시험에 나올 거라고 했는데 재산세에서 물납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열심히 자세히 함께 공부를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강의를 했었는데 역시 나왔습니다. 자, 보면 지방세법상 재산세 물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보니까 지방세법상 물납의 신청 및 허가 요건을 충족하고 재산세, 제 가로 안에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해서요. 그 재산세 납부세액이 얼마요?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물납할 수 있습니다. 이 재산세 납부할 세액 1천만 원 초과 그 납부할 세액에서 그 재산세 납부할 세액에서 납부세액 재산세 납부세액에서 여기서 자, 이 납부할 세액 1천만 원, 요 1천만 원 있잖아요. 요 1천만 원 초과할 때 1천만 원 초과할 때 그 1천만 원에서 요 납부세액에서 재산세 고지세의 병기고지되어지는 병기세목이나, 자, 병기세목이나, 그러니까 지역자원시설세, 그 특정부동산분, 그 다음에 또 병기세목이나, 그 다음에 부가세 있죠? 그 부가세목, 그러니까 지방교육세 세액을 병기세목에 대한, 병기세액, 또 그 부가세, 요것은 자,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 금액이 1천만 원 초과합니다. 근데 여기에, 요거는 제외되는데, 다만 요건 제외되는데, 여기에 도시지역부는, 자, 포함한다, 제외한다, 도시지역부는 포함한 금액입니다. 자, 도시지역부는 포함한 금액. 우리가 도시지역분이라는 게 이런 거라고 그랬죠? 2010년도까지 재산세가 있었고, 도시계획세가 있었는데, 도시계획사업을 위해서 부과했던 도시계획세가 있었는데, 이게 재산세로 통합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재산세로 통합이 되면서 2011년부터 이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랑 통합되면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이렇게 들어온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종전 도시계획세인데, 도시계획사업을 위해서, 자, 도시지역 내, 도시민들을 위해서 도시계획 사업을 위해서 쓰려고 걷는 세금인데 도시지역 바깥에서 거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도시지역 내 토지, 건축물,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 그래서 요거 더 자세한 설명은 뭐 우리 저기서 배우고 기본 이런 시간에 하여튼 도시지역 내지 도시지역 밖은 아니에요. 도시지역 내 토지, 건축물, 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거. 하여튼 요 도시지역분, 요 종전의 도시계획세 내용인데, 자, 요거는 요거는 종전 도시계획세에는 도시형 내 토지건축물 주택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0.14% 세율을 적용해서 세액 계산했던 건데, 요 세액과, 자, 그 다음에 재산세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에서 구한 이 재산세 산출세액하고 구한 다음에, 각각 구한 다음에, 자, 도시지역 내 토지건축물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은 재산세 산출세액에다가 이 도시역분세액을 합한 금액을 재산세액으로 여러분들이 납부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납부하신 재산세는 종전에 도시계획세, 이 도시지역분이 포함된 금액을 재산세로 납부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납부할 세액, 재산세 납부할 세액 1천만 원 초과 물납 그 기준금액에서, 자, 병기고지되어지는 병기고지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세액과 부가세인 지방교육세 세액은 제외하고, 도시지역부는 어떻게 하고 포함한 금액이 얼마? 1천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다. 딱 1천만 원이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고요.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소개해드렸고,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경기도 성남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성남시 소재 부동산에 대해서 부과된 재산세 물납은, 자, 성남시 내에 소지하는 부동산만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재산세 물납은 과세 관할 구역 내 부동산 물납할 수 있으니까 너미시 분구에 있는 거, 서울에 있는 거는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성남시 내에 소지하는 부동산만 물납할 수 있습니다. 맞고요. 3번 물납을 허가받은 부동산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했을 때는 납부기 한내 납부한 것으로 당연히 봐줘야죠. 그 다음에 4번 물납을 하려는 자는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서 그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그렇죠? 물납 아까 신청 절차 10일 5일 납부기한 며칠 전까지? 1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5번 물납 신청 받고 나서요. 불허가 통지 받고 나서는 관리처분 부적당하다 불허가 수 있어요. 불허가 통지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 다른 부동산으로의 변경 신청 가능해요? 안 돼요?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할 수 있다. 자, 근데 허용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틀렸죠? 또 금전으로만 납부해야 한다. 아닙니다. 자, 물납이 가능한 과세 관할 구역 내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해서 신청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봤잖아요. 거기서 아까 핵심 요약에서 봤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아까 513페이지에서 아까 나와 있었습니다. 핵심 요약에. 그래서 이게 이제 정답이었고요. 자, 우리가 뭐 제가 맨날 설명드렸던 얘기였습니다. 10일, 5일, 11, 5일 하면서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할 수 있다. 그거 맨날 강의했던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04번에 기타 지방세입니다. 우리 지역자원시설세나 지방소득세 같은 것은 자세한 내용이 지방교육세도 그렇고 출제될 가능성이 독립화 문제로 가능성은 낮은데 그래도 지방소득세가 27회 시험 때 나왔어요. 그래서 지방소득세에 관해서는 몇 가지 내용만 정리하고 가시면 돼요. 자, 시험에 이제 독립화 문제로 나왔으니까 이 정도만 딱 정리하고 있으면 지방소득세 문제 혹시 독립화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낮지만 나왔다 해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어떤 얘기냐? 이쪽에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면 자, 지방소득세는요. 자, 지방소득세는 이런 내용만 정리하면 돼요. 지방소득세는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가 4가지가 있습니다.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방소득세 얘만 과세 주체가 특광, 시군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머지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나머지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은 특광도인데 과세주체가 특광도. 근데 얘만 특광시군입니다, 여러분. 자, 지방소득세만. 그 다음에 이 지방소득세는 독립세라고 그랬어요, 부가세라고 그랬어요? 예, 독립세입니다. 독자적으로 부과하는 독립세지. 부가세 문제에서 지방소득세가 뭐 소득세액의 10%로 부과된다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얘는 독립세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는 예, 또 특이하게도 재산세, 지역자원, 시설세와 함께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 적용돼요. 소액징수 면제. 그래서 지방소득세 세액이 얼마예요? 2,000원. 소액징수 면제 2,000원 이하여 미만이에요. 미만은 면세점이 과세 표준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 과세하지 않는 거지. 자, 소액징수 면제는 세액이 2,000원 미만일 때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잖아. 그럼 딱 2,000원이면 징수한다 안 한다? 한다는 거. 2,000원이면 징수해야죠. 자,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는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로 나눠져요. 그래서 자, 얘는 소득세나 법인세 납세무자가 내는 세금인데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납세무자가 내는 세금인데 시험 관계가 없고요. 자,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납세무자가 내는 세금인데 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또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이런 식으로 나눠질 때 자, 소득세법 규정을 대부분 준용해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양도소득세나 소득세에서 일반적으로 배운 그 지식으로 문제를 풀면 대부분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 양도세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 배운 지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요. 자, 소득세 적용되는 세율에,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 적용되는 세율에 약 10분의 1의 세율이 적용돼요. 10분의 1 세율을 적용해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가 만약에 50%면 얘는 5%, 40%면 얘는 4%, 6에서 42% 초과투자세를 적용되면 얘는 0.6에서 4.2%까지 초과투자세를 적용됩니다. 예? 10분의 1 세율 적용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흔히 지금도 종합소득세나 양도세 내실 때 그 양도세가 1,000만 원이면 얘는 100만 원. 만약에 양도세가 100만 원이면 얘는 얼마? 10만 원. 이렇게 10분의 1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10분의 1의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근데 독립세라는 거. 자, 주의하고. 그래서 이 정도 내용만 딱 알고 계시면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자, 교재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시험에 출제됐을 때 27회 시험 전에 제가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 줬었어요. 자, 이런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드리고 문제 독립화 문제로 출제 가능성은 낮다 이랬는데 나와버렸어요. 근데 출제 가능성은 낮지만 이 정도 내용을 알고 있으면 답 보는 데 지장이 없다고 했는데 역시 답 보는 데 지장은 없었습니다. 보세요. 95번 문제 봅니다. 27회 문제입니다. 지방세법상
거주자의 국내 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면 1번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어떻게 한다? 구분해서 계산한다. 우리 소득세에서 배웠잖아요. 양도소득은 분류과세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이나 퇴직소득 같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과세해요? 구분해서 과세해요? 따로 구분해서 과세하잖아요. 분류과세하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자, 양도세에서 배운 그 지식으로. 자, 2번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액이 2,000원인 경우에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어우, 여기 딱 나왔잖아요. 2번 확실한 게. 자, 소액 징수면제 적용되니까 자, 세액이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으니까 2,000원은 징수합니다. 자, 그러니까 2번 틀렸죠? 징수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3번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공제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원래 양소득세도 이런 규정이 있어요. 4번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습니다. 자,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에서 계산하는 그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10분의 1 세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맞고요. 5번 소득세법상 보유기간이 8개월인 조합원 입주권의 세율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000분의 40을 적용한다 그랬는데, 자, 조합원 입주권은 양도소득세에서 조합원 입주권,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자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면 양도세율이 몇 프로냐면 몇 프로예요?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면 몇 프로예요? 40%입니다. 예? 이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1년 미만 보유하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면 40%,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때 6에서 42%예요. 근데 자,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1년 미만 보유 양도하면 세율이 좀 낮아요. 몇 프로? 40%. 1년 이상만 보유해도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6에서 42% 초과 누진세를 적용해요. 물론 자,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이면 이 기본세율 6에서 42% 여기다 몇 프로? 10% 추가세율 적용되고, 그 다음에 1세대 3주택 이상일 때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여기다가 20% 추가세율 적용되고 했잖아요. 지난 기초이론 때도 했는데 까먹었구만. 또 하면 되죠 뭐. 자, 그래서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양도세 세율이 40%예요. 그러면 지방소득세는 몇 프로 적용돼? 4%. 그러니까 1,000분의 40 맞잖아요. 4%. 예? 그죠? 4%. 자, 그래서 맞습니다. 10분의 1 세율을 적용하고. 자, 그 다음에 516페이지 우리 거 국세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제1편 조세 총론, 제2편 지방세 다 받고, 제3편 뭐? 국세입니다.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는 취득세 등록매세 다 받고, 이제 보유시에 부과되는 재산세 다 받고, 종합부동산세를 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시험 문제가 한 문제 정도가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여러분? 예, 한 문제 정도가 나오고, 주로 과세 대상에서 한 4년 계속 나온 적이 있고, 그 전이나 그 후에는 종합 문제로 주요 내용들을 골고루 섞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종부세 제일 많이 출제됐던 것은 과세 대상입니다. 자, 종부세 대상 한번 보는데요. 먼저 종부세 대상은 주택과 토지인데 517페이지 핵심 정리를 먼저 보겠습니다. 종부세 대상은 주택과 토지인데요. 이 주택의 별장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합니다. 별장은 이미 재산세에서 사치성 자산이라고 몇 프로? 4% 고율로 과세했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또 종부세 대상이 되면 너무 가혹하니까. 자, 제외하고. 근데 별장 이외 주택, 자, 고급택 포함해서 고급택은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토지요, 재산세 상이들은 모든 토지를 세 개 유형으로 분리, 별도, 종합으로 나눌 때 별도나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대상인데 분리 대상 토지는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종합합산 대상 토지,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대상. 근데 분리 대상 토지는 저율이든 고율이든 종부세상이 아닙니다. 저율 분리 대상 토지는 저율 과세할 필요성 때문에 저율 과세하니까 제외하고, 고율 분리 대상 토지는 이미 고율로 재산세에서 과세했으니까 제외합니다. 자, 종부세상인 거 아닌 거 나올 때 이따 문제 보면 되겠지만 토지용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재산세 토지용 구분을 해가지고 별도나 종합합산상 토지에 해당하면 종부세상이 되고, 분리상 토지면 아니고 토지용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따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종부세상이 아닌데 어떤 건축물이든 건축물, 공장용이든 상가용이든 고급락장용 건축물이든 건축물은 종부세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상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니까 대상이 되고, 근데 고급락장용 건축물은 대상이 아니고, 건축물은 무조건 아닙니다. 종부세상이. 건축물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고불확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왜 아니냐? 얘는 고율분리 대상 토지잖아요. 고불확장 골프장 토지는 뭐예요? 고율분리. 그러니까 종부세상이 아니고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거. 자, 그러면 교재를 보겠습니다. 자, 516페이지 1번 문제 핵심 정리 봤으니까 1번 문제를 바로 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상 종부세 과세대상인 것은, 자, 1번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별장. 별장은 이미 재산세에서 4% 고율과세니까 종부세에서 제외합니다. 종부세 주택과 토지인데 그 주택에서 제외하고, 그 다음에 2번 관계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의 소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990년 5월 1일부터 소유하는 농지. 이렇게 토지가 나오면 토지 유형을 먼저 구분해야 돼요. 그러면 농지는 개인 소유와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로 나눠지는데, 개인 소유 농지는 위치를 보고 푸는데,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는 원칙 종합합산이에요. 일반 제조업이나 유통업,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에 농지 갖고 있으면 다 비상용 토지가 종합합산 대상 토지라고 하세요. 근데 예외적으로 분리 대상이 되는 농지가 있었는데,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 매립간척한 법인이 직접 경작하는 농지, 사회복지사업자가 자가소비용에 사용하는 농지, 한국농촌공사가 농가에 보급하게 소유하는 농지.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머리글자를 따서 외울 건데, 하여튼 뭐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는,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는 토지용구분제 풀 때 보세요. 얘는 원칙적으로 종합합산이에요.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는. 근데 예외적으로 분리 대상이 되는 농지가 있는데, 자, 5가지입니다. 머리글자를 따서 종, 농, 매, 사, 농의 경우가 그래요. 보세요.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 아니 자세한 건 뭐 교재 있고 우리 앞에서 봤었기 때문에 넘어옵니다.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 매립간척한 법인이 직접 경작하는 농지, 음성 꽃동네 같은 사회복지사업자가 농지를 갖고 있었는데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식탁에 올립니다. 자가 소비용에 사용하는 농지, 사회복지사업자가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농지. 이렇게 해서 종농, 매, 사, 농의 경우만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인데도 분리상이 되고, 원칙은 종합합산이고요.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 예?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2번 종농, 매, 사농에서 사회복지사업자가 자가 소비용에 사용하는 농지니까 분리대상 토지죠? 불상이니까 종부상이 아닙니다. 아직은 토지용구를 완벽하게 못해서 괜찮아요. 3번 상업용 건축물. 어떤 건축물이든 건축물은 종부상이 아닙니다. 공장용 건축물. 어떤 건축물이든 건축물은 종부상이 아닙니다. 5번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자, 뭐 인강수강 지금 인강 듣고 있는 분 중에는 아직 안 배운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은 오늘 오전에 공부했습니다. 자, 종합합산 대상 토지 중에서 건축법상 허가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건축물 없는 나대지로 봐서 뭐가 돼?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그죠? 사용 승인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라든가, 또 건축물의 시가 순액이 부속토지 시가 순액이 몇 프로? 2%도 미달할 때 저희 건축물 부속토지나 이런 것들은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종합합산. 하여튼 무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예요. 그러면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별도나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대상이 되잖아요. 종부세는. 자, 그래서 여기 5번은 여러분요. 5번은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상인 것은 그랬으니까 몇 번입니까, 여러분? 5번이 정답입니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2번 문제도 그럼 또 한번 볼까요? 26개 때.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련제 과세 대상 재산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기억번에 보니까요. 여객자동차 운송사 면을 받은 자가 그 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요. 운수회사의 차고용 토지는 업종의 특성상 공지 상태지만 일정 면적까지는 공지가 필요하니까 다 뭐로 본다 그랬어요? 사업용 토지로. 그러니까 사업용 토지니까 뭐가 돼? 별도 합산 대상 토지입니다. 자동차, 제가 운전면허 딸 때 얘기 드렸잖아요.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 운수회사의 차고지, 유통단지나 유통시설용 토지, 레미콘 제조용 토지, 막 중중에 얘기했잖아요. 견인대차 보관용 토지, 종묘 사업자 그 종묘 시험하는 용 토지, 뭐 이런 것들. 업종의 특성상 공지를 필요한 이런 업종은 일정 면적까지 사업용 토지니까 별도 합산 과세합니다. 종부세 대상이 돼야 안 돼요? 됩니다. 별도니까. 그 다음에 니은번 국내에 있는 부부 공동명의 지분 비율이 동일한데요. 된 1세대 1주택의 공시가격이 10억 원인 경우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어떤 거냐면 이건 이거예요.
자, 부부 공동 명의 주택이 있어요. 부부 공동 명의 주택이 있는데 지분이 균등하대요. 공동 명의 1세대 1주택입니다. 지금 공동 명의 1세대 주택이에요. 자, 공시 가격이 얼마래요? 10억 원인 주택이래요. 그러면 이 주택은 종부세 대상이 되느냐를 따져볼 때 종부세 과세 표준을 구할 때 주택분 종부세 과세 표준은 자, 종부세 납세무자는 주택분은 공시가격 합한 금액이 얼마 초과하는 자가 납세무자입니까? 그래도 일요일달 배웠으면 알아야 돼요. 주택분은 종부세 납세무자 공시가 합한 금액이 얼마? 6억 원 초과하는 자.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상가 토지라 단위가 커 80억 초과하는 자예요. 그 다음에 종합 합산 대상 토지는 얼마요? 5억 원 초과하는 자가 납세무자입니다. 종합 합산 대상 토지는 5억 초과할 때 납세무자가 되고 별도 합산은 80억 초과. 주택분 얼마? 6억 초과하는 자가 납세무자입니다. 그러면 자, 종부세는 납세무자가 개인일 때 개인별 부부도 개인별로 합산해요? 아니면 부부 합산해요? 아니면 세대별 합산해요? 종부세 개인은 개인별 합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부부도 따로따로 개인별 합산이에요. 그러니까 얼마씩 공유하고 있어요? 5억씩 공유하고 있습니다. 종부세 납세무자가 되려면 얼마를 초과해야 돼? 6억 초과해야 되는데 6억 초과하지 않으니까 갑도 을도 종부세 납세무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택은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맨날 얘기한 게 공동소유 1세대 주택은 자, 얼마까지 과세되지 않는다? 12억까지요. 그자 얼마씩 나눠줘요? 6억씩. 자, 그러니까 지분이 균등하다고 했을 때 부부 공동소유를 했을 때 6억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납세무자가 아니에요. 주택분은 6억 초과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소유 1세대 주택이면 얼마까지 종부세 과세되지 않는다? 12억까지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단독소유 1세대 주택이면 이제 단독소유 1세대 1주택은 공시가합한 금액에서 3억 기초공제하고 또 6억 공제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9억 공제하고 여기다 공정시장을 80% 곱하니까 실질적으로는 9억까지 종부세 단독소유 1세대 주택일 때는 과세되지 않는데 공동소유 1세대 주택이면 얼마까지? 12억까지. 자, 얘기입니다. 이것도 맨날 했던 거고요. 그래서 대상이 아니고요. 디귿번 공장용 건축물이에요. 어떤 건축물이든 건축물은 종부세상이 아닙니다. 또 나왔네, 얘도. 공장 건축물은. 그 다음에 리을번 현재 골프장용 토지요. 자, 가격은 신경 쓰지 마세요, 일단은. 자, 가격은 다 웬만큼 너무, 골프장용 토지, 고급락장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돼야 한대요. 고율 분리잖아요. 토지가 나오면 토중을 구분해야 돼요. 고율 분리 대상 토지니까 종부세상이 아닙니다. 분리 대상 토지는 종부세상이 아니고요. 자, 저율이든 고율이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적어드렸었어요, 제가. 자, 뭘 적어드렸었냐면, 우리 종부세 대상, 아까 세분화해서 봤지만, 종부세 과세 대상 그러면 주택과 토지가 종부세 대상인데, 자, 주택에 별장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종부세상 별장에, 주택에 별장은 포함해 제외? 제외합니다. 종부세가 아니고. 이미 재산세 고율과세 했으니까. 고급 주택은 일반 주택과 똑같죠. 취득세만 중과세잖아요. 재산세에서 일반 주택과 똑같이 아까도 봤다시피 초과누진세를 정하니까 종부세상이 되고요. 토지 모든 토지인데 세 개의 용어로 나눴습니다. 별도나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되고요. 이건 종부세상이 되고. 근데 분리 대상 토지는 저율이든 고율이든 저율 분리상 토지든 고율 분리상 토지는 종부세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율 분리상 토지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 자, 그다음에 저율 과세할 필요성 때문에 공장, 자, 염전, 터미널용 토지, 빵이 프로 007 빵이 프로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뭐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공사 소유 토지 이런 것들 종부세상이 아닙니다. 저율 과세할 필요성 때문에 저율 과세하니까. 고율 분리 대상 토지 그러면 고율 분리는 어떤 게 있냐 그러면 고급 오락장, 골프장용 토지 이런 설상산 토지는 재산세에서 이미 고율 과세했으니까 제외되고 결론 분리 대상 토지는 종부세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부세 대상 아닌 것들도 따로 정리해 드렸었는데 제가 종부세상 아닌 것들 따로 정리했었는데 어떤 거 정리해 드렸었냐면 건축물. 자,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닌 거요. 대상 아닌 거. 자, 건축물. 어떤 건축물이든 건축물은 종부세상이 아닙니다. 공장용이든 고불학장이도 아니고 선박, 항공기 아니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별장 금방 아니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분리과세 대상 토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 저율이든 고율이든 분리상 토지는 아니고. 그 다음에 종부세 대상 아닌 거. 자, 합산 배제 대상 주택이요. 전국에 있는 주택을 합산할 때 합산해서 배제시키는 주택들이 있습니다. 합산 배제 대상 주택. 그래서 어떤 게 있다고 그랬습니까?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나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같은 이런 것들은
부동산 종부세를 도입한 이유는 부동산 과다보유욕제, 투기욕제하게 도입했는데 이런 것들은 과다보유 투기욕제에 맞지 않으니까 종부세상에서 어떻게 한다? 정비주택을 합산해서 과세를 합산을 배제시키니까 종부세 대상이 아닌 주택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 정리해드렸습니다. 요약집에도 그대로 나중에 이런 거 정리해드렸고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2번 문제 그래서 종부세 대상이 아닌 것은 니은하고 그 다음에 디귿번 아니죠? 그 다음에 리을번 자 아니죠?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번 5번이 정답이네요. 자 넘어갑니다. 3번 문제 한번 더 풀어볼게요. 그러면 자 종합부동산세법상 종부세 대상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자 기억 박사 보세요. 또 종중이 1990년 1부터 소유하는 농지, 종중소유 농지, 종농 매산농, 종중소유 농지, 종중소유이면 뭐가 돼? 분리대상 토지입니다. 분리대상 토지니까 종부세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토지가 나오면 무조건 토지용을 구분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게 토지용 구분이 재산세 이게 완전치 않아서 조금 잘 안 돼도 괜찮아요. 나중에 그 익숙하게 지면 되니까. 기억번 얘는 분리대상 종농 매산농, 종중이 소유하는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 중에서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니까 뭐가 돼? 분리대상 토지니까 종부세상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토지가 나오면 토지용 구분하고. 니은번 1990년 1월부터 소유하는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 임야. 임야는 원칙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는 종합합산인데 예외적으로 분리대상이 되는 임야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 종중이 소유하는 임야, 그리고 무슨 범나하고 무슨 지구 구역 내에 있는 공익목적 임야가 분리대상이 됩니다. 그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얘는 범나하고 지구 구역 내 임야니까 뭐가 돼? 분리대상 토지. 분리대상이니까 종부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나중에 아직 토지용 구분이 안 돼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자신 없어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큰일 났다. 여기 보세요. 임야가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가네, 오늘. 자, 임야는 원칙적으로는 여러분이 시골에 어디 임야 갖고 있으면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나대지 합종처럼 취급해. 예외적으로 분리대상이 되는 임야가 있는데, 자, 어떤 게 있냐? 종중이 소유하는 임야, 종중 소유 농지와 함께, 종중 소유 농지와 함께 종중이 소유하는 임야. 그 다음에 또 무슨 공익목적 임야예요. 산림보호 육성 등 공익목적 임야가 있는데 엄청 많았습니다. 우리 기본서에. 주로 무슨 범 나오고 무슨 지구 구역 내에 있는 주로 임야가 요게 공익목적 임야수 분리 대상이 돼요. 그럼 수도법에 따른 범 나왔죠? 무슨 구역 내에 있는 임야니까 상수원 보호 구역. 예? 자, 범 나오고 구역 내에 임야니까 뭐가 돼? 분리 대상 임야입니다. 분리 대상이니까 종부세 대상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항상 토지가 나오면 토지용을 먼저 구분한 다음에 별도나 종합이면 종부세상이 되고 분리상이면 아니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아직은 조금 이제 공부가 벌써부터 이렇게 탁탁 풀리고 그러면 그러면 그것도 오히려 문제야, 여러분. 자, 봅니다. 자, 안 되는 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다는 것만 감 잡고요. 이렇게 푼다는 것만 일단 알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범 나오고 구역 내 임야라 얘는 분리상이니까 종부세상이 아니고. 디귿번 보세요.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요. 재산세 비과세 감면에, 그러니까 종부세 비과세 감면 규정은 재산세 규정을 준용해요. 그래서 재산세가 비과세 감면되면 종부세도 뭐다? 비과세 감면됩니다. 그러니까 재산세가 비과세되니까 종부세도 비과세입니다. 과세형이 아니고요. 취득세 중과 대상인 고불확장형 건축물이에요. 이건 여러분이 말할 수 있겠지. 대상이 돼야 안 돼요? 건축물은 어떤 건축물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아까 공장용 건축물 2번 나왔고, 그죠? 고불확장 건축물 또 나왔죠? 이런 거. 자,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상 아닌 거 골라라. 다 아니네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도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출제 패턴을 또 익히시고요. 518페이지 제2절 납세 절차 및 종합 문제입니다. 자, 4번 문제 한번 보시니까요. 자, 4번 문제. 종합부동산세법상 종부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납세무자가 거주자인 개인일 때 주로 납세지를 물어보는데 개인이 거주자다 그러면 국세는 납세지가 어디라고요? 주소지입니다. 소득세법상 납세지 규정을 준용해서 주소지입니다. 하여튼 소득세법상 납세지 규정을 준용한다. 맞습니다. 개인일 때는. 그 다음에 납세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할 종부세 세부담 상한액은 직전 연도 부과된 세액의 100분의 300이다. 자, 여러분. 재산세 세부담 상한은 아까 토지건축물 150% 주택 세분화되어 있었잖아요. 종부세는 무조건 몇 프로냐면 세부담 상한선이 150%입니다. 무조건 주택분이 토지분이 어떻게 한다? 150%예요. 무조건 150%입니다. 뒤에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 나올 건데요. 자, 무조건 150%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넘어갑니다. 무조건 150%입니다. 종부세는 세부담사 환산. 2번이 틀렸어요. 3번 봅니다. 조세 특례 제한법에 의한 재산세 감면 규정은 종부세 부과할 때 이를 준용합니다. 그래서 재산세가 비과세 감면되면 그대로 종부세도 보다 비과세 감면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맞고. 4번 재산세가 분리과세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종부세 과세제한다. 그죠? 저일분리든 고일분리든. 5번 주택분 납세의무자가 과세기준 현재 1세대 주택자로서 만 70세이고 당해주택을 3년 보유한 경우에 법령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그 산출된 세액에 법령이 정하는 연령별 공제를 곱한 금액을 공제한다. 여러분, 우리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요. 그래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단독소 1세대 주택자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데 연령별 공제하고 보유한별 공제가 있습니다. 연령별 공제는 만 몇 세 이상? 60세 이상부터 공제해주고요. 보유한별 공제는 5년 이상 보유했을 때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제가 뭐 판서는 안 해드리더라도. 자, 그럴 때 여기서는 보세요. 문제 잘 보세요. 이 문제가 조금 지문이 좀 까다로웠던 거 보세요. 주택분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과세현재 1세 주택자로서 만 70세이면 보유한별 공제 받을 수 있죠? 60세 이상이니까. 근데 3년 보유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유기간별 공제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으면 틀렸을 건데 이 지문은 뭐만 받을 수 있다고 지금 돼 있어요? 연령별 공제만 공제한다고 돼 있으니까. 맞는 지문이죠? 보유기간별 공제는 몇 년 보유해야 돼? 5년 이상. 그래서 요거를 주의합니다. 종부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일일이 써드리면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말로 했나는데 종부세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줘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왜냐하면 서울 강남에 종부세를 도입한 취지는 부동산 과다 보유 투기 억제하기에 도입했어요. 부동산 과열기에 2005년도에. 근데 1세대 1주택자는 부동산 과다 보유 억제, 투기 억제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런 사람들 억울하니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데, 자, 연령별 공제는 자, 만 몇 세 이상부터 60세 이상, 만 60세 이상자에 대해서 공제를 해줍니다. 자, 요거 연령별에 따라서 60세 이상 65세 미만 산출세액 20%, 65세 이상 70세 미만 69세까지 20%, 70세 이상 30%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보유기간별 공제도 해주는데, 보유기간별로도 공제를 해주는데, 보유기간별 공제는요, 자, 몇 년 이상 보유했어야 되냐? 5년 이상. 이거 3년 아니라는 걸 꼭 주의하라고 제가 항상 강조해 줍니다. 5년 이상 보유했을 때. 자, 보유기간별 공제는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산출세액이 20%, 자, 10년 이상이면 40% 세액 공제도요. 이 연령별 공제와 보유기간별 공제는 중복 공제가 허용돼야 한대요. 기초를 배웠는데 그래도 1, 2월 달에 중복 공제가 허용돼야 한대요. 중복 공제가 허용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70세고 자, 10년 이상 보유했다. 최대 몇 프로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7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 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요 얘기고. 자, 계속 이어서 봅니다. 그래서 5번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5번 문제는 나중에, 아직 안 배워서 나중에 한번 알려드릴 건데요. 5번 문제는 4번 지문만 좀 한번 볼게요. 5번 문제는 4번 지문만. 자, 보니까 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 혼인한 날부터 2년 동안만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자와 그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를 본다.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에 틀렸어요. 5년인데요. 여러분 보세요. 1세대 1주택자는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연령별, 보유기간별 공제요. 근데 혼인하게 돼요. 그러면 1세 남자도 집 한 채, 여자도 집 한 채 합쳤더니 종부세 대상이 돼. 아, 집 없이 시작한 서민 부부도 많은데 이렇게 집도 하나씩 갖고 시작했는데 합쳤더니 종부세상이 된다? 이런 신혼부부는 종부세를 과세해야 되는데 금수저들이잖아요. 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자, 근데 어떻든 간에 보세요.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자, 우리 보세요. 법에서는 원래 1세대 각각 혼인 전에 1세대 1주택자였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혼인해서 1세대 2주택이 돼서 이런 혜택을 못 받는다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혼인 안 하려고 하는데 혼인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혜택을 못 받게 되니까. 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불이익을 받으면 돼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자, 혼인한 날로부터 5년 동안은요, 각각 1세대 1주택자로 봐요. 그러니까 5년 동안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자, 그런 거. 또 그런 게 나중에 이제 우리가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노부모 동거분양하기 위해서 세대를 합쳐내요. 그러면 효도 과정이 각자 1세 1주택자일 때 혜택을 받다가 혼인해서 노부모 동거분양하기 위해서 합쳤더니 1세 1주택이어서 이런 혜택을 못 받으면 자, 효도 과정이 불이익받잖아요. 그러니까 합가한 날로부터 노부모 동거분양에서 합가한 날부터 5년 동안은 각각 1세대 1주택자로 봐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 규정이에요. 나중에 배웁니다. 그래서 4번은 혼인한 날로부터 2년 동안만 각각 혼인한 자별로 1세대 각각 1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몇 년 동안? 5년 동안이에요. 5년 동안.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6번 문제 보니까, 이거 종부세는 뭐 하여튼 과세대상 문제가 일단 제일 중요했고, 그 다음에 6번 문제 같은 것도 주의해서 또 보겠습니다. 4번, 6번 이런 문제 주의해서 보시고, 6번 문제 봅니다. 종부세법상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먼저 1번,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는 재산세 대상인 주택의 범위와 다르다. 요게요, 20일 때 요 문제가 나왔을 때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종부 재산세 대상이 되는 주택에는 별장을 포함해요, 제외해요? 재산세 대상인 주택 그러면 별장과 별장 2주택으로 나눠서 별장은 4%, 별장 2주택은 0104 초과세율. 그러니까 별장도 주택분 재산세상에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종부세 대상에는 별장 포함했어요, 제외했어요? 별장 포함했어요, 제외했어요? 제외했잖아요. 그러니까 별장 포함 여부에 따라서 주택의 범위가 재산세와 종부세 주택의 범위는 같아야 달라요? 다릅니다.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르다. 그러니까 맞죠, 여러분들? 예, 이건 맞습니다. 2번 봅니다. 관할 세무상은 종부세로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법령에 따라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나 종부세나 둘 다 납부할 세 얼마? 500만 원 초과할 때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지나서 둘 다 이제 몇 개월 이내? 2개월 내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2번. 3번 봅니다. 과세기준 현재 만 60세 이상인 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합부동산 대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연령에 따른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래요?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 이거 받으려면 토지분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토지는 안 돼요. 1세대 2주택자도 안 돼요. 1세대 몇 주택자도 반드시 1주택자만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시험에서 이렇게 슬쩍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재산세나 종부세 문제 풀 때는 내가 읽고 있는 지문이 토지에 대한 건지 건축물에 대한 건지 주택에 대한 거 이거 항상 잘 보라고 그랬죠? 내용만 숫자만 신경 쓰다 보면 익숙하니까 휙가닥 넘어가요.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토지니까 연령에 따른 세공제 이런 거 받을 수 없습니다. 4번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 감면 규정은 자 종부세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아까 재산세 비과세 감면에 관한 규정은 종부세 준용한다 그랬죠? 네, 맞고 5번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1세 주택자는 과세기준제 보유한이 5년 이상이면 보유한에 따른 세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랬잖아요. 금방 5년 이상. 자, 맞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520페이지 거기 1세대 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연령별 공제는 과세연제 만 몇 세? 60세 이상일 때. 자, 60세 이상 65세 미만 30세에 10%, 65세 이상 70세 미만 69세까지는 20%, 70세 이상 몇 프로? 30% 세액공제. 보유한별 세액공제는 몇 년 이상 보유했는지 꼭 주의해야 돼요. 5년 이상. 3년 아니에요. 꼭 주의하고. 자, 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하면 30세에 20%, 10년 이상 몇 프로? 40% 공제받을 수 있다. 요거 1세대 1주택자만 받을 수 있는 거지. 2주택자 안 되고 토지분은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꼭 주의하고요. 그 다음에 설명드렸고 이런 거 다 알아두시죠. 주의 표시해놓고 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7번 문제는 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무자에 관한 해당하지 않는 거인데 1번 종부세 주택분 납세무자는 공시 합한 금액이 얼마 초과하는 자입니까? 주택분 얼마? 6억 초과하는 자니까 7억이니까 7억을 초과하니까 납세무가 됩니다. 개인. 2번 모회사인 A법인과 자회사인 B법인이 소유한 국내에 있는 재산상인 주택 공시가 합한 금액이 10억 원, 모회사 6억, 자회사 4억 원인 경우에 모회사인 A법인은 종부세 납세무자가 돼야 한대요. 이거 기초 이름부터 말씀드린 건데 돼야 안 돼요? 에? 법인은 안 돼요?
아이고 이거 기초인에서 했었는데 여기 봅니다 여러분. 자 어떤 얘기냐면 기초를 못했던 건데 종부세 여러분 보세요. 종부세 납세 의무자는요 우리 같은 자연인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도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회사도요. 여러분 기업들도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돼요. 왜? 그래서 기업단체에서 대통령 만날 때 옛날부터 계속 기업이 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기업은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시켜달라고 계속 민원을 넣었는데 왜 이게 안 되냐면요. 여태까지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술 혁신을 통해서 돈을 번 기업들도 많지만 또 상당수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부동산 투기에서 사실은 돈 많이 벌었어요. 그 미리 정보들 건설회사 특히 끼고 있는 회사들 그 그룹들은요 건설회사 끼고 있으니까 어디 개발할지 도로 놓을지 뭐 할지 다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리 그쪽에 땅 있잖아요. 미리 땅 엄청 사놓고 그랬다 공장한다고 공장 용지를 사. 그래가지고 공장은 요만큼 하고 아니면 공장 하고 있다가 나중에 개발되면 그래가지고 그 땅값 올라가면 그거 팔고 다른 데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실은 돈을 많이 벌었어요. 자, 그래서 개인 또 그런 거 할 때 특히 또 개인 기업 오너들 그 사람들 주머니를 불리고 이렇게 한 원죄가 있어가지고 예, 기업들이 자신이 보유하는 토지는 종부세에서 제외달라고 하는데 제외 안 시켜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법인이나 단체도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되는데요. 자, 그럴 때 개인이 종부세 납세 의무자일 때 개인은 요거 자 처음에 종부세 도입했을 때는 세대별 합산과세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자, 그런데 혼인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더 내거나 그러면 문제가 이제 생기니까 불합치 결정받아서 세대별 합산하지 않고 개인은 개인별 합산해요. 그래서 부부도 따로따로 어떻게 하는데 개인별로 합산과세합니다. 자, 법인이나 단체는 어떻게 한다고요? 법인별 합산이요. 상법상 모자법인 관계에서도 어떻게 한다? A법인, B법인, 이렇게 법인별 합산합니다.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요거 기초 이름부터 말씀드렸던 건데. 자, 그래서 법인이나 단체도 납세 의무자가 되고요. 근데 2번 법인, 모회사, 자회사 관계에서도 법인별로 과세하니까 A법인, 주택인데 6억 초과했어요? 안 했어요? 주택분 납세 의무자는 6억 원을 초과해야 되잖아요. 6억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납세 의무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요거 A법인은 납세 의무자가 아니에요. 2번이 정답입니다. B법인도 자회사도 당연히 모회사뿐만 아니라 자회사도 당연히 6억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주택분 납세 의무자 아니고요. 3번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자, 국내 수용 토지 공시가판 금액이 자, 이거 25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 자, 별도 합산은 얼마 초과 납세 의무자예요? 80억 초과. 법인도 납세 의무자 되고요. 맞습니다. 4번 종합합산 대상 토지일 때는 이거 5억 원을 초과해요. 개인이 소유하는데 5억 원 초과하니까 종합합산은 얼마? 5억 초과. 별도 합산은 80억 초과. 주택분 6억 초과. 그거잖아요. 5번 지방세법상 종합합산 대상 토지 공시가판 금액이 얼마 초과해? 5억 초과한 법인. 법인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법인이나 단체도 납세 의무자가 된다는 거. 종합합산은 5억 초과. 별도 합산은 80억 초과. 주택분 얼마? 6억 초과할 때. 예? 자, 그래서 그런 문제고요. 그래서 이거 2번이 정답이고요. 8번 문제는 일단 넘어갑니다. 이건 뭐 별거 아니고 나중에 한번 문제 때 말씀드릴게요. 자, 9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9번 문제를 보니까요. 2018년도 주택 합산 배제 대상 주택 제외하고 단독 소유 1세주택은 아니고요. 분 종부세 세액 계산의 흐름들을 나타내는 것이다. 기억미흡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먹힌 거. 자, 단독 소유 1세주택은 아니래요. 주택분 종부세 일반적으로 과세입 준거할 때 어떻게 하느냐. 자, 종부세 과세입 주는 공시 합한 금액에서 얼마 공제? 주택분이니까 얼마 공제해야 돼? 일반적으로 얼마 공제한다고 그랬습니까? 6억 원 공제합니다. 6억 초과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니까. 자, 주택분 종부세 과세 표준 공시가판 금액에서 얼마? 6억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과세 신고할 때 주택분 종부세 과세 표준은 공시가판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러면 틀리다고 그랬잖아요. 반드시 여기다 뭘 곱해야 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야지. 공정시장가액 비율 무조건 몇 프로? 80%입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시가총액에다가 과세 할 때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토지 건축물은 몇 프로 곱해 시가총액에다가 70%. 주택은 몇 프로 곱해요? 60%. 단독이든 별장이든 고급택이든 무조건 60% 곱합니다. 근데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과세표준 구할 때 곱하는데 몇 프로 무조건? 80%입니다.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토지든 주택이든 무조건 종부세는 몇 프로? 80%입니다. 반드시 곱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기역에는 얼마를 공제? 6억 원. 공정시장가액 몇 프로? 80%. 그 다음에 그 답은 대충 보니까 나왔네요 이미. 답은 이미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봅니다. 5단계 초과세율 적용되는데 주택분 종부세 세율은 0.52, 0.5에서 0.52 그러니까 몇 프로? 2%. 1,000분의 20. 2%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 종부세 구한 다음에 이 종부세액에서 자, 공제할 금액 어떤 걸 빼느냐? 뭘 빼요? 취득세를 빼요? 재산세를 빼요? 재산세액을 공제하지. 이중과세 피하기 위해서 종부세 부과 기준에 부과되어 있는 뭘 빼? 재산세액을 공제합니다. 세부담 상한선은 무조건 아까 제가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종부세는 무조건 몇 프로? 150%입니다. 무조건 종부세는 150%예요. 토지분 주택분이든. 자, 그래서 세부담 상한선이 아까 재산세하고 달리 보세요. 재산세는 세부담 상한이 자, 또 비교해 보면 재산세는 세부담 상한선이 아까 토지 건축물은 몇 프로? 150%. 자, 그 다음에 무조건 공시가 관계없이 주택은 자, 공시가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죠. 서민들과 관계있으니까 공시가 3억 원 이하는 105%, 3억 초과 6억 이하 110%, 6억 초과면 130%. 근데 종부세는 무조건 자, 종부세는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세부담 상한선 무조건 몇 프로냐? 150%입니다. 종부세는 주택도 부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자, 150%를 상한선으로 합니다. 아까 300%에서 150% 바꿨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이거? 5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한번 봅니다. 그 해설에서 하여튼 종부세 주택분 과세표는 공시가 합한 금액에서 6억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그러면 틀려요. 해설이 어째 그렇게 돼버렸네? 네. 아유, 이런. 이것도 해설이 잘못됐네. 자, 그 해설을 좀 수정합니다. 그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그러면 틀리고, 요 공제한 금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비율 몇 프로? 80% 곱한 금액입니다. 자, 그래서 틀렸어요. 그러니까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는 공시가 합한 금액에서 공정시장가액 80% 저기 보세요. 주택분 일반적으로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는 보세요. 주택은 단독소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는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합계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그러면 틀리고 6억 공제한 금액에다가 반드시 뭘 곱한다? 공정시장가액 몇 프로? 80% 곱한 금액입니다. 근데 이게 단독 소유 만약에 이건 일반적인 거고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일 때 종부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자, 얼마요? 3억 기초공제. 기초공제가 있죠? 3억 기초공제하고 또 여기서 얼마를 빼?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다가 공정시장가를 몇 프로? 반드시 80% 곱한 금액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단독소 1세대자는 이렇게 기초공제 3억 원을 더 공제해 줍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빨리빨리 봐야 되겠네요.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자, 그래서 이걸 한번 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그래서 여기 세액계산 과세표준은 공식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표는 앞세무자별로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6억 공제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끝나면 틀려요. 여기다 반드시 뭘 곱한다? 공정시장가격 80% 곱한 금액입니다. 그렇게 좀 곱하기 80% 해놓고요. 그 다음에 세율은 5단계 초과세율입니다. 6억 원 이하 1,000분의 5 0.5%, 94억 초과했을 때 1,000분의 22%, 0.52 자, 5단계 초과세율입니다. 처음과 끝은 알아두셔야 돼요. 주택분 0.52 몇 단계? 5단계 초과세율. 리듬을 타면서 다시 멍하니 있지 말고 0.52 몇 단계? 5단계 초과세율입니다. 공정시장가 80% 곱하고요. 이런 것들. 그 과세표준 구하는 거 거기 식은 제대로 되어 있네요. 일반적으로 주택분은 공시가합한금액에서 6억 공제하고 공정 80% 곱하고 단독소 1세대 주택자는 공시가합한금액에서 3억 기초공제하고 또 얼마? 6억 공제. 실질적으로 얼마 공제? 9억까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단독소유 1세대 1주택자일 때는 여기다 공정시장 80% 곱하고 세부담상한선 150%고요. 자, 그 다음에 뭐 10번 문제 같은 것은 뭐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시고 10번, 11번 이런 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12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12번 문제요.
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무 성립 시기가 2018년도인 종부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 과세기준 연재 주택의 공시가판 금액이 5억 원인 자는 납세무가 있다. 주택분 얼마나 초과해야 돼? 6억 초과해야지. 6억 초과 잘했으니까 납세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2번 과세기준일은 7월 1일입니까? 아니고 언제다? 6월 1일입니다. 재산세, 종부세, 과세기준 똑같잖아요. 언제? 6월 1일. 3번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이 5억 원인 경우 적용될 세율은 1,000분의 3이다 그랬는데, 자, 주택분 과세표준이 5억이다. 자, 그러면 적용될 세율은 1,000분의 3이다 그랬는데, 아까 주택분 종부세 세율은 0.2 5단계 초과세율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자, 여기 어떤 얘기냐면 여기 보세요. 이것도 지울게요. 자,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율을 보시면 주택에 대한 세율을 한번 비교해 보면 주택 세율입니다. 주택의 세율을 비교해 보면 여러분 보세요. 재산세는 주택에 대한 세율이 0.104, 0.1에서 0.4%까지 0.104 몇 단계?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근데 종부세는 주택분 세율, 주택 세율이, 종부세는 주택에 대한 세율이 보세요. 0.2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이에요. 5단계 초과 누진세율.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초과 누진세율. 그러면 지금 과세표준 금액이 얼마인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표준은 0.3%가 적용된다. 그러면 0.3% 돼야 안 돼요? 최저가 0.5라니까. 그러니까 1,000분의 3, 0.3%는 무조건 뭐예요? 틀린 거예요. 최저가 뭐라고요? 0.5%고 최고가 몇 프로고? 2%고. 0.2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이라니까. 그러니까 자, 이건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지 무조건. 0.3%는 최저가 몇여야 돼요? 0.5%입니다. 0.5%예요. 1,000분의 5여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과세표준 금액이 5억 원이다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0.2 0.5% 해야 되는데 0.3%니까 무조건 틀린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4번 봅니다. 관할 세무자가 납부할 시 1천만 원 초과하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종부세 물납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국세에서, 지방세에서 물납은 뭐만 할 수 있어요? 재산세만. 국세에서 물납은 뭐만 할 수 있다? 상속세만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종부세, 양도세는 물납돼야 안 돼?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분할 납부는 되지만.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틀린 거죠? 네, 꼬셨지만. 5번 관할 세무장이 종부세 부가징수하는 경우 납부 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해서 납부기한 개시 며칠 전까지 발부? 5일 전까지 발부. 자, 재산세나 종부세나 고지서 발부할 때는 납기 개시 며칠 전까지 발부해야 한다? 5일 전까지. 자, 그 얘기입니다. 13번 문제 28의 작년 기출문제입니다. 종부세 지문이요, 작년에 이렇게 길었어요. 이게 실전에서 보면 이게 아유 하면서 막 욕 나오는 그런 지문 길인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어떤 좀 잘 안 보던 내용이 사실은 지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어떤 거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종부동산세는 부가징수가 원칙이며 납세무자의 선택에 의해서 신고납부 가능하다. 종부세는 원칙은 정부가 사는데 납세무자 고지서 날라온 거 버리고 뭐 할 수 있어요?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네. 2번 관할 세무장이 종부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는 납세 고지서의 주택 및 고지서로 구분하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해서 납부기한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해야 한다. 아까 나왔잖아요. 바로 전회에 나왔잖아요. 또 나왔네 이거. 맞죠, 여러분들? 네. 일단 3번을 좀 3번 한번 볼게요. 3번을 한번 일단 3번 볼게요.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의 기준이 되는 직전 연도 해당 주택에 대해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 상당액은 납세무자가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 합산주택을 직전 연도 과세기준에 실제 소유한 여부를 불문하고 직전 연도 과세기준 현재 소유한 것으로 봐서 계산한다. 원래 그렇긴 그렇거든요. 일단 통과하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4번 봅니다. 주택분 종부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재산세 표준세율의 50% 보면서 가감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되기 전의 세액으로 하고, 이게 틀렸어요. 이게 가감 조정한 세율, 세율이 적용된 후에 세액으로 하고, 가감 조정된 세율로 하고, 재산세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에 그 상한을 적용받기 전의 세액이 아니라 적용받는 후의 세액으로 하거든요. 이걸 바꿨는데, 이걸 낯선 건데 일단 통과하고요. 5번 과세기준연제
토지분 재산세 납세무자로서 국내 소지하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 공시 합판 금액이 80억을 초과한 자는 토지에 대한 종부세 납세무자다. 이거는 상처럼 맨날 한 거고요. 주택분 6억 초과, 별도 80억 초과, 종합합산 5억 초과. 그러면 1번, 2번, 5번은 확실하잖아요. 맨날 본 거 이거는. 그러면 작년 수험생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3번과 4번이 사실은 좀 낯선 거예요. 그러면 깊은 내용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3번은 뭐 바꿀 만한 게 없잖아요. 근데 5번은 보니까 뭐 두 개 전후 두 개씩 나오잖아요. 그럼 대충 어디서 바꿀 만한 그 딱 보면 눈치를 채야죠. 그렇지. 전 나오고 후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대충 여기서 뭔가 바꿨을 것이라는 냄새를 채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뭘 찍었어야 돼? 4번을 찍었어야 돼요. 아니, 올해도 그래. 올해도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대충 보세요. 확실한 거 아닌 거 제껴놓고 두 개 3번, 4번인데 대충 어떤 것을 출제 입장에서 바꿀 만한 거리가 있는 걸 좀 보란 말이지. 그죠? 무슨 숫자 같은 게 많이 들어있다거나 뭐가 이렇게 아니면 전후 나오고 이렇게 하면 당연히 여기서 바꿀겠지 이런 것들을. 그걸 눈치를 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네? 해설을 봅니다. 4번. 주택분 종부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여기 어떤 거냐면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이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 보세요. 우리가요, 기초이론에서 말씀드린 게 제가 이거예요. 제가 기초이론에서 말씀드렸던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힘내시고 여러분들. 기초이론에서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자, A라는 부동산 경기도 광명시에 또 B라는 부동산 자,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만약에 강남구에 B라는 부동산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재산 보유세는 어떻게 부과되느냐? 그러면 광명시장이 먼저 A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 부과하고 강남구청장은 재산세는 시군구세니까 강남구청장이 B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 1차적으로 부과해요. 그리고 자, 납세무자 개인별로 합산해 봅니다. 큰일 났어. 영혼 유치되고. 저 아니구나. 뭘 주려는 걸 기다리고 있어. 눈이 자꾸 옆으로만 가 있어. 그랬더니 사탕 받으려고? 아, 그래. 빨리 받아. 아니, 진짜로. 빨리 줘. 네, 줬어요? 네, 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졸지 않으려면은 저기 보세요. 그래서 개인은 개인별로 합산과세합니다. 그래서 합쳤더니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됐어요. 그럴 때 합쳤더니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종부세를 지금 부과해야 되는데 문제는 종부세 부과되는 부분에 뭐도 과세되어 있어요? 재산세도 과세되어 있어요. 재산세는 전체 재산에 부과하는 거니까 재산세가 과세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중 과세되잖아요. 재산세도 부과하고 종부세도 부과하면. 그러니까 종부세 부과 기준에 부과되어 있는 뭘 빼야 돼? 재산세를 공제해야지. 그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 재산 보유세는 현재 재산 보유세는 이원화되어 있다. 자, 뭐로 이원화되어 있느냐? 일정 격까지는 재산세로, 일정 격을 넘는 부분은 종부세로 과세되도록 이원화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부세액에서 재산세를 공제할 때, 자, 만약에 여기 봅니다. 공제할 때, 4번 좀 보세요. 주택분 종부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해설을 봅니다. 해설 동그라미 4번. 주택분 종부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재산세 표준세율의 50% 보면서 가감된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가감 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세액으로 하고 또 반복되네. 그 다음에 재산세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한 후의 세액으로 한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요거를 전으로 다 바꿨잖아요. 자, 그래서 후입니다. 후. 이렇게 해서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양도소득세 좀 봅니다. 양도소득세는 뭐 우리 시험에 제일 중요하고 문제는 뭐 양도소득세에서는 뭐 6문제 내외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자, 제일 중요한 우리 세금 양도소득세. 자, 먼저 제1절 과세 대상 및 양도의 유형을 봅니다. 14번 문제 소득세법상 거주의 양도소득세 대상 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작년 시험 문제입니다. 문제 쉬웠습니다. 자, 무상 이전에 따라 자신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 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양도세는 양도가 뭐냐 물어보면 한마디로 뭐라고 대답하신다?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반드시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지 무상 이전은 양도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예, 맞고. 2번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지상권의 양도는 과세 대상이다. 우리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에서 상수익에 관한 권리로서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 대상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상권은 대상이 됩니다. 3번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대상이라고 그랬죠?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사업용 고정자산이 뭐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영어권,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어권,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하는 영어권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경우에 그 주식 양도는 대상이다. 자, 우리 골프, 콘도, 회원권 같은 특정 시설물 이용 및 회원권, 명칭 불문하고 이용권, 회원권 대상입니다. 그런데 회원권적 성격이 들어있는 주식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옛날부터 했던 레퍼토리예요. 제 친구가 골프장 법인의 대표인데 진짜 아니고 뻥, 진짜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 골프장 법인의 대표인 친구가 오더니 야 우리 골프장 법인의 주식을 인수할 생각이 없냐? 좋아, 그래 좋다. 대신 조건이 있는데 니네 골프장 법인의 주식을 갖고 있는 것만큼은 회원들이 누릴 수 있는 그 지위를 누리게 해줘라. 그럴 때 주식, 회원권적 성격이 들어있는 그런 주식은 대상이 됩니다. 팔면은.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맞잖아요 여러분들. 이것도 대상이 되고. 5번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 양도는 대상이다. 문제 이거 보자마자 사실은 답 골랐어야죠.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보다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만 대상이지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거기 양도세 대상, 자 봅니다 여러분들. 그 표를 보세요. 양도세 대상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에서 핵심 정리를 봅니다. 당연히 중표시 핵심 정리.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에서 사용수익에 관한 권리로서 지상권, 전세권 대상인데 지상권, 전세권은 거기다 돼지꼬리 땡겨야죠.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됩니다. 등기와 무관하게 과세 대상이 됩니다.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되니까 미등기 지상권 대상입니까? 네. 아니에요? 금방 내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된다니까? 미등기 지상권 대상입니까? 대상입니다. 미등기 전세권 대상입니까? 대상입니다. 부동산 임차권만 꼭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의 대상이고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 아니지? 대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상권 조건 등기와 무관한 대상이 되고 부동산 임차권 반드시 등기된 것만 대상이고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 아니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대상인데 아파트 상권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대상이죠. 건물이 완성되는 때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토지 상환채권, 주택 상환채권, 상환이란 말 들은 채권 갖고 있으면 토지를 주택으로 바꿔주니까 대상이 되고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도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기타라서 한 4가지가 있는데 특정 법인 주식, 부동산 과도법인 주식 요건이 있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 2가지가 있다는 거. 사업용 고정資産과 함께 양도하는 영어권. 사업용 고정資産이 뭐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말합니다. 토지와 함께, 건물과 함께,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하는 영어권은 대상이 된다. 근데 단독 영어권만 양도하면 대상이 아니고요. 반드시 영어권은 뭐랑? 사업용 고정資産과 함께 양도해야 돼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사업용 고정資産과 함께 양도하는 영어권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영어권,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어권 이렇게도 나오고요. 아셨죠? 아까처럼 그렇게 나온다는 거 맨날 했었던 거예요. 이것도. 자, 그 다음에 비상장 법인 주식은 대주가 양도하든 소액주가 양도하든 무조건 대상인데 5번 주권 상장 법인 주식은 원칙 대상 아니죠? 예외적으로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또는 뭐 할 때 장외 거래할 때 대상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해당돼도 대상이 된다. 파생상품, 일정한 파생상품 대상이 되고요.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 오른쪽 봅니다. 동그라미 1번 지역권 아니라고 그랬죠? 용익무권 중에서 지상권, 전세권 대상이 지역권 아니고 부동산 임차권 반드시 등기가 돼야지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 아니고 저작권, 출판권, 특허권, 상표권 등 일체 무체지상권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대상이지 점포임차권, 권리금 받고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한테 상가 시설을 넘길 때 점포임차권, 당구장 운영하는 임차인이 당구다이, 당구공, 컴퓨터, 커피숍 한 개, 단골손님 시설을 권리금 받고 넘길 때 부동산에 관한 게 없죠? 그러니까 점포임차권은 기타 소득세 대상이지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기타 소득세 대상이고 이주권도 아닙니다. 6번 영어권은 반드시 사업용 고정資産과 함께 양도해야지 영어권만 단독 양도하면 자 기타 소득세 대상이고 주권 상장법인 주식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또는 장외 거래해야지 자 소액주주가 장내 거래하는 주권 상장법인 주식은 대상이 아닙니다. 대주주가 양도한 것도 아니고 장외 거래한 것도 아니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 그럼 보겠습니다. 25회 때 문제인데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상 자산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대상이 되면 O 아니면 X 빨리빨리 외칩니다. 지역권
금방 봤는데 입이 모아지네. 용의물권 중에서 지상권, 전세권만 대상이지 지역권 아니라고 금방 봤잖아요. 지역권 X.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O. 건물이 완성되는 때 그 건물과 이 딸린으로 되어 있네.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얘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예? 맞죠? 예. 얘가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입주권이에요. 조합원 입주권. 이게 건물이 완성되는 때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대상입니다.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영어권, 사업용 고정상과 분리되어 양도되는 것. X입니다. 반드시 사업용 고정상과 함께 양도해야지. 전세권. O. 대상이 되죠? 대상이 되는 걸 모두 고른 거 그랬으니까 어떤 겁니까? 니은, 디귿, 미음번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네요. 이런 식으로. 자, 넘어갑니다. 16번 문제 여러분이 보시고요. 17번 문제도 여러분이 보시고요. 이런 것들은 뭐 18번부터 한번 봅니다. 18번 문제도 여러분이 보시고 18번 24회 때 쉽게 나왔어요. 한번 볼까요? 소득세법상 거주자 양도세 대상이 아닌 거 그랬는데 사업용 건물과 함께 영업권의 양도. 오, 맞죠?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사업용 고정상과 함께 양도한다는 얘기잖아요. 영업권. 아까 시험에서도 작년에는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2번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번 변경되는 경우에는 정책적 목적으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그래서 2번이 이거 정답이고요. 3번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4번 지상권 양도죠? 대상이 되고 개인이 토지를 법인의 현물출자도 양도에 해당하고요. 또 토지 대상이 되고 그래서 2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19번 문제 또 잘 오셔야죠. 중요 표시해놓고. 그래서 작년에 시험에 나왔지만 한번 또 봅니다. 자, 양도소득세 양도에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거 핵심 정리를 먼저 한번 볼게요. 핵심 정리를 먼저 봅니다. 먼저 왼편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 양도는 사실상 유상 이전이 되고 양도에 해당하는 유형 매매, 교환, 거래 양당사 모두에게 양도에 해당하죠. 법인의 현물출자도 양도에 해당하죠. 대물변제 양도에 해당하는데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똑같은 거죠. 금전적 채무에 관련해서 부동산에 이전했다. 돈 갚아야 되는데 부동산으로 변제하면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함으로 인해서 변제 가름하여 소유권 이전함으로 인해서 자,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거죠. 양도에 해당하고. 이혼의 위자료 지배 가름해서 부동산 이전했다. 그러면 이혼의 위자료 지급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했다고 봐서 양도에 해당합니다. 이혼할 때는 양도소득세 대상 물건으로 위자료를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위자료 주는 것만 해도 억울해 죽겠는데 세금까지 내야 되잖아요. 자, 양도에 해당하고. 3번 손해배상의 위자료 지배 가름해서 부동산 이전했다. 손해배상 위자료 지급 채무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에 해당하고. 조세 물납도 부동산으로 물납하면 조세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소유권 이전되니까 사실상 유상 이전으로 양도에 해당하고. 근데 다만 꼭 표시 보세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대물변제하면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으로 위자료를 줬다? 비과세잖아요. 그러니까 양도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네? 비과세요건 갖춘 주택으로 대물변제하면. 그래서 옛날 시험에 다음 중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양도는 이렇게 물어봤던 적이 있어요. 이게 정답. 1세 1주택 비과세권 주택을 대물변제로 변제하면 비과세됩니다. 오른쪽 봅니다.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거. 반드시 유상이전이어야지. 상속증여 같은 무상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작년 시험 지문에 나왔었고. 양도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여전히 채무자가 사용수익하고 변제액에 대해서 돈을 못 갚으면 네 마음대로 알아서 해. 처분권만 이전하니까. 자, 등기 형식은 소유권 이전이지만 실질은 담보 이전이니까 양도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유물의 단순물할, 지분의 변경 없는 단순물할은 자기 거 자기가 나눠 가진 거니까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환지 처분으로 지번 변경되는 경우 정책적 목적으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류주로 충당되는 토지도 정책적 목적으로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꼭 알아두라고 그랬고,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교환. 자, 토지 경계가 삐뚤삐뚤하니까 토지 경계를 합리적으로 정하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주고받을 때, 교환 이루어질 때. 했었죠, 여러분들? 아, 이런 거 11월 11일 일요일에 했는데. 자, 그럴 때 단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이 분할 전 전체 토지 면적이 몇 프로? 20%를 초과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런 거. 그 다음에 매매 원인 무효수에서 그 매매 사실이 원유음로 파시대 소유권 환원. 여러분 소유권 환원, 신탁 이런 거 나오면 잘못 온 거 돌려주는 거예요.
판결로 돌려주라고 그래서 무효 판결로. 그러면 대가 받고 이전이 아니잖아요. 반드시 직접적인 대가를 받고 사실상 유상 이전 돌려줘야 되는데 그냥 돌려준 거니까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유권 하는. 그 다음에 법원의 확정 판결에서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한 게 믿고 맡았다가 판결을 돌려주라고 그래서 돌려주는 거니까 자 사실상 유상 이전 아닙니다. 돌려주는 거지. 신탁 이런 거 나오면 또 봅니다. 넘어가서 양도의 왼쪽을 보니까 양도에 해당하는 것들 계속 봅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 이외자 간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 5억짜리 토지를 증여하는데 3억 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내가 알아서 갚을게. 부담 있는 증여했을 때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을 때 그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 상당액은 양도에 해당합니다. 증여자가 갚아야 할 또는 수증자가 대신 갚아주니까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았다고 봐요. 수용, 강제적으로 매매 이루어져도 보상금 받고 이전이니까 사실상 유상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고 공매나 경매도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죠? 공매되건 경락되건 받고 이전하니까 강제로 매매해줘도 또 담보로 이전한 부동산을 채무 불이행으로 매각 양도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잖아요. 근데 변제에 대해서 돈을 안 갚으니까 채권자가 제3자에게 매각해. 이때는 양도에 해당합니다. 완전히 대가 받고 넘어가니까. 예?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매입한 채비지를 매각했다. 이건 완전히 대가 받고 넘어가니까 양도에 해당합니다. 채비지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데 매입한 채비지를 매각하면 양도에 해당합니다. 환지 처분에 의한 환지받은 토지로서 해당 권리 면적이 감소된 경우 감환지의 경우 요거 양도에 해당하는데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가네요. 그래도 몇 문제만 풀고 오늘 한 두 문제만 풀고 그러면은 마칠게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목표까지는 다 왔어요. 자 몇 문제만 더 풀어볼게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몇 문제만. 몇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다 됐어요. 자 조금만 봐요. 자 이런 거라고 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벌어지는 지역인데 갑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제곱미터의 토지가 있어요. 사업이 시작되면 사업 시행자로 갔다가 나중에 나중에요. 자 환지를 받게 좀 이따가요. 환지를 받게 잠깐만요. 100제곱미터 갖고 있었는데 환지를 맞으면 이렇게 꼭 끝날 때 되면 마음이 급해지니까 자꾸 마음이 급해지니까 여기 보세요. 100제곱미터였었는데 사업 시행자로 갔다가 사업이 종료하게 돼서 환지를 받았는데 60제곱미터로 환지를 받았어요. 을이라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40제곱미터를 토지를 갖고 있었는데 나중에 60제곱미터로 환지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요 이대로 끝나면 안 되겠죠? 청산 절차를 거치는데 갑은 100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를 받았으니까 얘는 40제곱미터만큼은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청산 절차에서 청산금을 수령해야 돼요? 아니면 부담해야 돼요? 줄어든 것만큼 받아야죠 여러분들? 40제곱미터만큼 딱. 자, 감환지입니다. 환지 권리 줄어든 감환지.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물론 얘는 이제 40에서 60이니까 20제곱미터만큼 취득한 거고, 얘는 청산금을 부담해야 돼요, 수령해야 돼요. 청산금을 부담해야 되고 늘어나는 것만큼. 자, 환지 권리 늘어났습니다. 증환지. 거꾸로 보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환지 권리 늘어난 증환지는 늘어난 것만큼 청산금 부담하고 부담하게 돼서 뭐가 부과돼? 취득세. 근데 환지 권리 줄어든 감환지는 줄어든 것만큼 청산금 수령하고 수령에 대해서 뭐가 부과된다?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런 거. 그래서 청산금 부담해야 되니까 이렇게 부담돼서 재개발 지역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자, 이거 또 수령의 경우에 그래서 요 얘기입니다. 환지 권리 줄어든 감환지의 경우는 그 줄어든 것만큼 요거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봅니다. 지분이 변동 공밀 분할. 지분이 변동 없는 공밀의 분할은 자기가 찾아갔으니까 더 대가 받고 준 거 없으니까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데, 지분이 변동하는 공밀 분할의 경우에 지분 감소로 변동될 때 자, 줄어든 것만큼 대가 받고 지분을 이전했으니까 양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자, 이건 다 앞에서 배웠던 거죠. 또 오른쪽 봅니다.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거 계속 이어서요. 배우자식 기밀속 간의 양도는 자, 무슨 한 입을 덮고 자라서 부모자식 간의 양도냐? 증여로 추정한다고 그랬죠? 다만 배우자식 기밀속 간에도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이전한다거나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다거나 대관계가 입증되면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다. 그 다음에 민법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로 인한 이전. 자,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에 부부가 혼인후용서가 된 사람 부부 공동소유재산인데 내 목 내가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3번 할라인한 이전은 양도에 당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경매된 자산을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 물상보증인을 생각하시라고 했어요. 채무자는 경매에 참여할 수 없어요. 채무자의 재산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참여할 수 없는데 어떤 제3자의 부동산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담보로 해가지고 은행에서 돈 빌렸다 그러면 그 병이라는 사람 타인의 채무에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을 때 이런 물상보증인 자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니까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경매에 넘겼어요.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물상보증이 달려가서 경락을 받으면 자기 재산을 재취득한 거잖아요. 경매된 재산을. 그랬을 때는 양도에 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작년에도 시험에 나왔네요. 예. 자 그러면 문제 20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20번 문제 한번 볼게요. 소득세법상 양도세 대상이 아닌 거 그랬습니다. 기억번에 양도에 해당하면 O 아니면 X를 외치면서 합니다. 도시개발법에 따라 토지 일부가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면 O 아니면 X요. 답 보지 말고 O, X.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정책적 목적으로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보류지를 매각할 때가 양도에 해당하는 거지. 보류 충당은 정책적 목적. 환지 처분 후 지목지번 변경. 보류 충당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X. 미음번. 지자체가 발행하는 토지 상환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 상환채권, 주택 상환채권 나중에 갖고 있으면 토지로 주택으로 바꿔주니까 대상이 됩니다. 이혼으로 인해서 혼인중형성된 부부 공동재산을 민법 규정에 재산분할하는 경우 내 거 내가 찾아갔으니까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토지를 법인의 현물 출자하는 경우 법인의 현물 출자 O 양도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가 당초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했다. 여러분 자 이거는 이제 나중에 배울 거지만 건물 건설업자예요. 사업자가 사업적인 목적을 갖고 판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업소득이에요. 나중에 배웁니다. 사업소득이고 양도소득은 개인이 사업성 없이 양도해야지 양도소득이지 사업성을 가지고 팔면 이거 뭐라고요?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 그러니까 대상이 아닌 것은 기업, 그 다음에 디귿, 그 다음에 미음번. 자 이렇게 해서 아닙니다 여러분들. 힘내고 여러분 다 끝났습니다. 22번 문제 한번 풀어보고 그럼 마칠게요. 22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26회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서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 신탁 해지예요. 신탁 그냥 돌려주는 거죠?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이번 법원의 확정 판결에서 이혼의 위자료로 배우자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했다. 이혼의 위자료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위자료로 양도세 대상 물건으로 위자료 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양도세 부과된다니까. 위자료 지급 채물면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에 해당하고. 3번 공동소유 토지를 공유자 지분 변경 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를 분할했다가 공유자 지분 변경 없이 그 공유토지를 소유진별로 단순히 재분할했어요. 지분의 변동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번 본인 소유 재산을 경매 공매로 자기가 재취득한 경우 아까 물상보증인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재취득한 경우는. 5번 매매 원인 무효 소유에서 그 매매 사실이 원인으로 파시돼서 환원될 경우 소유권 환원, 신탁 해지, 신탁으로 인한 이전 이런 거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돌려주는 거니까. 자, 그래서 정답 양도에 해당하는 것은 2번입니다. 이혼의 위자료 지급하는 이전은 양도에 해당합니다. 아셨죠? 이혼의 위자료 지급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됐습니다. 530페이지 이거는 이제 부담부 증여에 된 거 제가 맨날 수업 시간에 설명드린 5억짜리 토지를 증여하는데 3억 원의 저당권이 설정됐을 때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을 때 증여자, 수증자 4대 세금관계 그 얘기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이죠 다음 주가? 네. 그죠? 특강. 그래서 다음 주에는 무조건 들어야 되겠네요 여러분들. 아이고 원래 제가 요 양도돈 취득 시기까지는 나가려고 했는데 오늘 조금 늦었네. 다음 주에는 뭐 무조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무조건 다 끝낼게요. 웃다 튼간에 제가 많이 남았네요. 조금 늦었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다음 주 하이라이트로 양도세 쭉 한번 이제 진짜 중요한 하이라이트만 남았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씩씩한 모습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